네, 안녕하십니까. 일호학당 김태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개사주 통변입니다. 이제 궁합까지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먼저 그 정묘일주 공개사주 통변 신청해 주신 분의 사주를 이렇게 한번 같이 감명하고 또 이렇게 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묘일주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메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몇 번, 두 번 이렇게 보내셔서 그 메일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썸네일에 붙여놓은 것은 이 산다는 것은 곧 배운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김기태의 경전 다시 읽기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시고 또 강의도 하고 계시는 김기태 선생님의 이제 어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카카오톡에도 지금 이 말이 이렇게 몇 년째 이렇게 있는데, 옆에 이 썸네일의 이미지는 그 책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이게 그 개정판인 것 같은데, 원래 책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단가? 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는 다시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개정판으로 나온 책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묘일주분 사주를 보면서 산다는 것은 곧 배운다는 것이다라는 김기태 선생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썸네일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같이 보내주신 메일을 같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 메일이 아니고 두 번째 메일이에요. 네. 이 정묘일주 분께서는 은퇴 후 인문학 공부 모임과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을사년생이시니까 이제 65년생이신데요. 네. 편인의 영향인지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리스 비극의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명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요. 네,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프레임이 명략만한 게 없죠. 네. 네. 선생님의 영화인물 분석, 시대 흐름 읽으시는 통찰력, 제가 이 공부를 통해 가고 싶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이제 영화에 대한 이제 제가 본 영화의 그런 뭐 인물, 서사 이런 것들을 이제 명략에 이제 십신론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자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그 이제 남자 주인공은 이제 정관이 강한 사주, 여자 주인공은 이제 비겁이 강한 사주,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해 보는 글들, 또 뭐 영화, 사도 뭐 여러 가지 글들을 제가 좀 써놨는데 그거를 이제 봐주셨다고 처음으로 제게 이렇게 피드백이 온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냥 쓴 건데 예, 그게 뭐 얼마나 이렇게 그 읽으시는 분들이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로서는 이제 알 수 없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제 그 영화 감상에 대한 글을 주셔서 네, 굉장히 이제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올려주신 명리학의 십신론으로 풀어주신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도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재미있어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 전 플라톤의 국가론 제8권 이상국가에서 참주정체로 변하는 과정이 이상국가, 명예를 추구하는 정체, 과두제, 재산평가에 근거한 정체, 절제 없는 민주제, 참주제 이렇게 인성, 관성, 재성, 식상, 비겁의 순서로 십성의 순환에 역행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선생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저는 뭐 플라톤의 국가론 뭐 대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까지 제가 뭐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각 그 정체의 정치 체제의 그런 특성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뭐 과두제, 뭐 민주제, 뭐 이런 게 있고 지금 이 시대에서 그 민주주의가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그런 정치 체제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김지아 시인의 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 목숨을 바친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데 처칠이었던가요? 뭐 민주제는 지금까지 뭐
굉장히 안 좋은 정치 체제인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정치 체제가 없어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차악의 정치 체제라 그랬나?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지요. 네. 어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균형 그 자체가 이제 균형입니다. 왜냐하면 불균형이 이제 균형으로 가고 균형은 다시 또 이제 바로 또 불균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균형이란 건 있을 수가 없죠. 언제나 균형을 향한 움직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식에서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김기태 선생님의 그런 도덕경의 이제 그런 인식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대로 완전하다가 이것이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이제 긍정하게 되는 이제 이런 효과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긍정하니까 이 세상이 지금 완전하지 않다도 긍정하는 거죠. 네. 이 세상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도 긍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 무불이라고 했을 때 무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까지도 그것도 내비둔다. 네, 그것도 모든 것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것, 바꾸려고 하는 것, 개선하려고 하는 것, 고수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다 그 자체를 통틀어서 이런 양극단이 다 필요한 것이고 이 양극단이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도덕경에서도 충기 이위화 이 충으로서 조화를 이룬다 이런 이제 양극단을 좀 통합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사서의 이제 노노맹자 대학 중용인데 그런 중용의 사상 또 이런 불교의 중도 사상 이런 것들과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얘기가 좀 더 나아갔는데 이 민주주의를 지금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역시도 또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다. 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이렇게 장단점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사람들과 유의미한 연결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신묘대운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솔직한 의견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메일을 주셨어요. 이거 두 번째 메일인데, 근데 이제 첫 번째 메일은 저한테 이제 사주를 이렇게 캡처해 주셔서 보내주셨는데, 우연히 선생님의 블로그를 접하고 깊은 인생을 받아서 제 책과 제 이제 홈페이지에 글을 삼아 공부하던 중 공개사주 통변해 주신다는 소식 반가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독학으로 공부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대단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책도 이렇게 초심자가 보기에는 사실 쉽다는 말은 잘 못 들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제가 공부한 것을 토대로 풀어보니 이제 의견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는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이제 사주를 생각하시기에 요사주입니다. 요사주. 그래서 이제 제격인데 정제격인데 성격이 되지 못했다. 동시에 이렇게 지지의 합과충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통변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살아온 이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상담 전공하시고 영어도 이렇게 학원도 운영하시고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사주에 수가 없어서 금과 목의 상극이 이렇게 강하게 충돌하는 사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 또 지금은 이제 은퇴 후에 명리학 공부, 인문학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남편분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주셨는데 남편분 사주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이제 보기로 하고요. 네, 이게 지금 음력 양력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질 않아서 네, 제가 이제 확인 메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술상관 대운 남편분의 대운은 또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메일을 이렇게 세 통에 걸쳐서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만세력은 이제 저한테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예, 이렇게 대운까지 바로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만세력으로 제가 이렇게 다시 캡처를 했습니다. 자, 이 사주는요, 먼저 이제 간명의 순서가 처음에 이제 격을 봐야죠. 이 격이 제일 격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죠? 격이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이 사주가 어디로 가냐, 이제 이거예요. 이 제격사주는 이제 쟤를 쫓아가는 거죠. 인수격사주는 인수를 쫓아. 그게 이제 제일 기본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주가 무슨 격이냐는 사주로 알 수 있는 건 없지요. 왜냐하면은 격국 모두 8개밖에 안 돼요. 네? 이 사주의 쓰임새를 알려면 격에서 출발해서 이제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 격으로만 알 수 있는 건 없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이제 출발점이니까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이제 제격사주. 왜 제격이냐면 이게 정화가 유구머리에 태어났는데 이 지장간 이제 경신인데 이 정제가 저기 시간에 투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제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제 자평진전에서는 정제와 편제를 구별하지 않고 다 이렇게 제격으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제격사주입니다. 즉 이 사주의 메인 기둥은 뭐예요? 정제가 됩니다. 정제. 즉 제 책에는 이제 제가 안정을 위한 소비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안정적인 삶,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삶의 이제 이 사주의 기둥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격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사주의 이제 뼈대가 되는 거예요. 건축물로 얘기하자면 제 기둥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간의 강약 세 개를 봐야 되겠죠. 일간은 이 사주가 아까 메일로 저한테 주시기에는 신약하지 않다. 왜냐? 이 사화가 이제 무경병이니까 사화에 통근하고 있고, 이 술토에도 통근하고 있고, 또 을목이 이렇게 목생화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신약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사주를 아주 당연히 뭐 신강은 아닌데 당연히 신강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좀 이렇게 약하게 보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 사주의 지지가 사유추가 금국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국을. 그래서 이제 이 정화가 지지에 얼마나 통근하고 있는지, 통근이 가장 크거든요. 이 천간에 이렇게 인성으로 생하는 것은 그게 이제 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으로 사실은 신강사주, 신약사주가 되는 거는 약하고, 지지에서 얼마나 이게 통근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술중 정화에 통근하고 있고 사화에 본기에 이렇게 통근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가 전반적으로 오면은 여기 지도 써놨지만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고 월지하고 합을 해서 그 다음에 신유술 여기 서방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목생화는 되지만, 그래서 이것이 지지의 그 제 세력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아주 신약하진 않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별 5개, 영화 평점 이렇게 매기듯이 별 5개를 이렇게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별 2개 반? 2개 반 정도? 왜냐하면 제 세력이 너무 강해요. 네. 그래서 이 사주는 제 세력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일간이 강해서 쟤를 이렇게 통제하고 막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제가 너무 강해서 일간이 상대적으로 쟤보다는 좀 약한,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 별 2개 반이나 별 5개를 제일 이제 극도로 신강하다고 했을 때는 별 2개 반 내지는 뭐 2개, 또 음일간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신강한 사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뭐 신약한 사주는 아니지만 제 세력이 너무 강해서 저는 좀 이게 그 메일 주신 선생님보다는 신약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신약하게 봅니다. 그러니 왜냐하면 이제 비겁의 세력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통근은 이제 강해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천간을 이렇게 보자면 천간의 이제 구조가 체를 이루고 있는데, 천간에는 이 편인의 세력이 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편인 을목이 여기 일지에 강하게 통근하고 있어요. 네. 지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지에서는 이 묘목 편인이 이
금의 세력보다 훨씬 약합니다. 반대로 천간은 어떻게 돼요? 천간은 이 정제가 이 편인이 훨씬 더 강해요. 정제보다는. 그래서 이제 정제와 편인 모두, 즉 을목과 경금 모두 그 지지에 강하게 통근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주는 천간과 지지가 괴리가 된 사주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주가 아닙니다. 즉 머리 따로 몸 따로 이상 따로 현실 따로 이런 사주는 전혀 아닙니다. 천간과 지지가 굉장히 강하게 다 결부되어 있다. 하지만 그 강약의 순서는 천간에서는 편인이 훨씬 더 강하고 지지에서는 편인보다는 재가 더 강한 이제 이런 사주가 됩니다. 지지의 세력은 아까도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으로 강한 것. 그러니까 이제 지지를 볼 때 여기서 이제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제 지지의 사유 반합과 술토의 기운으로 금 기운은 강합니다. 맞습니다. 사유축 국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신유술 방을 이루고 있죠. 방과 국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지 전체가 보면 그래서 금 기운이 제일 강합니다. 이렇게 지지의 묘술 육합. 육합은요, 삼합과는 이제 그 형성 원리가 다릅니다. 육합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이제 옛날에 이게 차이니스 아스트롤로지잖아요. 이 사주 명리학이 천체 관측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별자리를 보고 이제 천체를 관측하고 그래서 뭐 황도 12분년 하여튼 뭐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육합이 도출된 거기 때문에 삼합과는 전혀 다르고 사실 뭐 육합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사주 통변할 때 이렇게 고려 할 것이 이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이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합이 어떻게 돼요?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그다음에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육합과는 다른 그런 기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화오행으로 이렇게 돼서 묘술합이 화로 되고 이렇게는 명리학에서 이렇게 적용할 거는 아니다. 실제 통변해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묘유충 같은 경우도 이것이 이제 충이라는 것이 지지에서 충은 서로 상반된 기운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반된 기운, 즉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산성과 알칼리성,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상쇄가 되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지에서 이 사주는 이 묘목보다 이 금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해요. 금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하니까 그냥 강해서 이렇게 묘목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묘목이 이 금의 기운을 제압을 할 수가 없지요. 뭐 왕신이 더 이렇게 바라고 막 그게 아니고 그냥 지지도 역시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금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하다. 네. 묘목이 만약에 이 금의 기운이 약하다고 한다면 이 묘목 편인으로 인해서 묘유충이 되고 그 양상 자체가 둘이 이제 상쇄가 되고 더 이게 약화되고 이 중화되는 이런 작용이 될 텐데 그렇지가 않고 묘유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묘유충 이 유금 자체가 벌써 사유축 신유술 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묘목이 이렇게 그 금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해서 그거를 약화시키고 상쇄시키고 중화시키는 거는 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국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좀 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혹자는 이걸 보고 이제 이 묘목이 사유축 금국을 이룬 것을 그걸 깨뜨려서 사유축이 이렇게 그 사유축이 이게 합을 안 한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지지를 현실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건, 사고 이런 것들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육친과 결부시켜서 뭐 인간관계 갈등이나 내가 뭐 돈을 잃고 뭐 벌고 한 말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들 이런 걸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행의 그런 기세, 이사주의 기세 어떻게 이제 오행과 그 간지가 발현이 되는지 그걸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좀 장시간에 좀 강의가 필요한데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또 이 수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 목기운과 이렇게 금기운이 서로 이렇게 상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것을 통관시켜주는 금생수 수생모 관성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이 금과 목의 서로 상쟁이 서로 싸우는 것이 이것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역시 이제 그것도
그렇게도 뭐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용이 기구한 뭐 귀신, 구신, 한신 뭐 이런 걸 찾는 게 그렇고 특히 대표적으로 명리종종인가요? 그 저기 병을 놓고 걔 약을 찾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뭐 약 이사주의 이제 그 수가 그런 의미에서 뭐 이렇게 수를 또 용신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도 뭐 해석할 수 있고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주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죠. 있는 그대로. 뭐 이렇게 어렵게 볼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 사주에 만약에 수가 있다면 천간에 수가 있어서 이 편인이 두 개가 아니고 편인이 있고 정제가 있고 그러면 재관인이 다 있어서 재가 관을 생하고 관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다시 또 일간을 생하는 그런 사주면은 이렇게 그 재와 인성의 대립 자체가 약화되는 건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이게 그 을경합이 돼가지고 제격이 이렇게 을경합이 돼서 제격이 파격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자 여기 보세요. 경금이 투관되어 정제격이나 지지의 묘유충이 되었고 천간 을경합으로 기운이 떨어지니 성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이제 격이 성격이 됐다는 말은 그것이 이 제격의 쓰임새가 제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신격으로 성격이 됐다는 것은 역시 이 식신의 기능이 잘 발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신격으로 성격이 되면 쉬지 않고 일하는 사주가 됩니다. 식신이 보존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격이 성격이 됐다, 파격이 됐다. 이것은요, 이 세속의 기준으로 잘 산다, 못 산다고는 그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좀 강의가 필요한데, 인수격으로 성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인수격으로 성격이 되면 전혀 그 돈을 탐하거나 돈을 뭐 전혀 그런 개념 자체가 돈에 대한 개념 이런 거 자체가 탐욕 뭐 물건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야 되는 게 인수격으로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겉으로 잘 사는 것만 보니까 이 사주가 얼마나 잘 살고 사람들의 뭐 이렇게 추앙을 받고 뭐 이런 걸 보고 그래서 그걸 성패를 논하는 그게 아니라 이 성격이라는 것은 격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격의 쓰임새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격이 파격이 돼도 굉장히 이렇게 그 잘 살고 이런 사람들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적촌수에는 청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주가 맑은 사주 그러면 좋게 생각이 되고 탁한 사주라면 안 좋게 생각이 되잖아요. 맑은 사주 그러면은 맑은 사주도 격이 성격이 될 수도 있고 그 격에 따라서 파격이 될 수도 있는데 맑은 사주 그러면은 어떻게 원만하겠습니까? 오행이 아무래도 편중되고 치우칠 텐데요. 네, 탁한 사주가 오히려 더 이 세상에 훨씬 더 이렇게 잘 사는. 제가 그래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설악산 맑은 물에는 사람이 못 삽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것은 저 한강 하구의 탁한 물, 예? 김포 뭐 이런데 그래 저 물고기도 많고 농사도 짓고 막 이렇게 되지. 설악산 저 위에 맑은 물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못 돼요. 그래서 이 사주가 그 격의 성격이 됐다 안 됐다는 것은 이 사주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성격이 되면 뭐 세속적으로 잘 사는 좋은 사주, 파격이 되면 안 좋은 사주 이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양인격이 파격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역용해야 되는 사주들 뭐 상관격이나 양인격이나 칠사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 진화 측면이 더 강하게 되지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작용들이 좀 강한 상관이나 칠사랑 이런 것들은 좀 제압이 돼야 될 테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흉신들이 제압이 되어야 즉 역용을 해야 그 성격이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주들은 상관격이나 칠사격이나 양인격들 같은 경우에 그것이 제압이 안 되면 즉 역용이 안 되면 그 이제 파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좋지는 않지. 세속적으로 이렇게 원만한 모습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순용하는 사주, 재관인식을 순용하는 사주들은 뭐 파격이 됐다고 안 좋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주의 격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제격인데 이게 을경합금 돼가지고
이제 천간은 화오행으로 이렇게 기능하지 않아요. 을경합이 돼서 금이 더 강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도 역시 이제 합거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약화되고 중화된다는 의미인데 이 편인이 두 개가 하나 되는데 이 편인이 하나가 이제 이 뭐 사실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를 다 경금이 땡겨오는 거니까 그것이 사실 좀 이렇게 무력화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제격이니까 인수격 사주가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제격 사주입니다. 인수격 사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렇게 게으름뱅이가 아닌 사주예요. 이 사주는 이 편인에 그 지지에서도 전혀 이제 그 재가 강하니까 이게 또 상관도 있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상관도 있고 이러니까 이 사주는 뭐 게으른 걸 좀 이렇게 그 자기 여유 있고 그러고 싶고 그러겠지만 그것들이 이제 편인이 내가 하고 싶은 뭐 이런 걸로 나타나지 이렇게 뭐 게으름 부리고 게으른 사주가 절대 아닌 사주가 됩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그 지지에서 이렇게 편인이 이렇게 약하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서도 경금이 을목을 이렇게 그 합고하는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인의 세력이 약해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격으로 이것이 합격이 됐다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보는 건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편인이 훨씬 더 이렇게 아니 두 개나 되잖아요. 예, 두 개나 이렇게 되잖아요. 천간에서는 사주 전체적으로는 이제 제격 사주지만 천간에서는 두 개나 되잖아요. 두 개나 되는데 이 두 개가 되는 게 이렇게 을경합이 돼가지고 그것이 을경합화 금이 돼서가 아니라 이 편인의 세력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격이 유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성격이 됐다가 아니라 제격 사주가 이제 성격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가 이제 잘 쓰기 위한 그 식신으로 재를 생하거나 상관으로 재를 생하거나 또는 이 제격이 이제 그 인성을 쓰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제 인성을 쓰는 사주죠. 제격 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식신으로 생재라는 것도 아니고 상관으로 생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재를 쫓는 데 있어서 인수로 편인으로 이렇게 재를 쫓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주가 그러는데 수기가 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수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주에 수기가 있으면 사주가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이 사주에 수기가 없으니까 이 사주는 관을 전혀 쫓는 사주가 아니에요. 이 사주는 출발이 뭐예요? 제격입니다. 이 정제, 강한 재를 쫓는. 그러니까 내 사주의 안락함, 나의 그 안정된 생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 넉넉함 이것이 중요하지. 이 사주가 신도 강한 사주가 아닌데 관성 있으면은 그 관성의 극을 견뎌야 되는 것도 더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런 그 관성, 이 관성이라는 것이 일간을 극을 하는 건데 남의 시선이 나에게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통제, 억압, 구속, 이제 체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나마 내가 이렇게 편한 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지. 신이 강하지 않은 사주지만 관성 있고 그러면 남 체면 때문에 더 힘든 사주가 됩니다. 남 체면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남 보기에 근사해야 돼요. 나는 이거 좋아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좀 근사하게 이렇게 차려입어야 되고 남 보기에 좀 근사한 그런 뭐 학벌, 근사한 뭐 직장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 그런 사주가 아닌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제 관성 있으면 더 피곤해지는 사주죠. 신약한 사주니까. 네. 그래서 결코 이 사주는 그 수기가 이렇게 관살의 기운이 수가 뭐 그다지 이렇게 뭐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 자체도 이 사주가 뭐 조열한 사주가 아니잖아요. 금과 목이 굉장히 강하고, 예, 물론 뭐 이게 사화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 사주가 이렇게 지나치게 조열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금의 기운도 이렇게 서늘한 기운도 많고 이런데 굳이 이렇게 수까지 이렇게 들어올 필요가 있나? 정화가 제일 반가워하는 것은 이제 간목이랑 목을 제일 반가워하고 물론 을목보다는 간목을 더 반가워하지만 그 다음에 뭐 상관, 무토 이런 걸 이렇게 반가워하는데 뭐 수는 이렇게 없는 게 더 낫다. 네. 재생관 관생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 삶이 더 피곤하다.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성이 반가운 사주인데 왜냐하면 일간도 이렇게 뭐 그다지 강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이제 이 사주는 이제 메일에도 쓰셨지만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이제 학문의 뜻을 왜냐면 인성을 내가 이제 반과한단 말이에요. 이제 인성이 이렇게 강하니까. 인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신도 약하고. 그래서 이제 교수 선생님이 이제 하고 싶고 또 그것도 이렇게 공립학교 교사라도 이제 가셨어요. 또 대학원에서도 공부도 하시고. 그렇지만 결국은 현실성이 더해진 영어를 이제 학원을 운영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주가 제격사주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자면은 이 사주가 제격사주고 인성을 쓰는 사주기 때문에 만약에 제격사주가 아니고 그냥 뭐 편인만 강하고 막 상관편이 됐고 쟤도 무력하고 이렇게 돼봐요. 그러면요 어떤 거라냐면 내가 연극인이다. 그러면은 평생 그 가난한 연극인을 합니다. 네. 아무리 그냥 그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뭐 굶으면서도 이렇게 연극하고 뭐 이런 예술인들 있죠. 가난한 예술인들. 네? 밴드 뭐 기타리스트 뭐 하루 벌어서 뭐 막노동하고 와서 며칠 생활하고 자기 작곡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삶의 그런 그 재정적인 그런 안정, 네, 넉넉함, 여유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더 이게 인수가 더 강하고 쟤는 무력하고 이랬다면 뭐 그런 현실적인 계산 자체, 이익 자체가 안 되는 사주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주들이 인수가 강하고 이러면 제가 없고 이러면 현실성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이 사주는 굉장히 현실적이니까 그렇게 내가 그 돈 안 되는 공부를 안 하고 학원을 운영하신 것 자체가 벌써 네 이게 그 제격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는 그게 이제 나의 모습이죠. 재와 인성이 이렇게 이 세력이 이제 둘 다 강한 사주입니다. 네, 재와 인성만 강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난한 아티스트 되는 거고. 재성이 강하고 이러면은 뭐 공부 이런 거는 쓸데 없고 돈 버는 게 이제 장땡이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주는 이제 둘 다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주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네. 이 사주는 초년에도 이제 병술대운이고 정해대운이고 그런데 정해대운은 20대인데 이제 공부하시고 이런 거 이제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이제 지지도 역시 이제 방의 흐름이 제일 우선이고 천간에서는 이제 초년에 병정화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 뭐 뜻도 강해지고 그래서 정해대운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됩니다. 무자대운도 사실 이게 그 정화가 무토로 오면은 굉장히 이제 반갑죠. 정화가 왜냐면 음일간들이 이렇게 상관을 반가워하는 이유가 칠살에 그걸 이렇게 막아주는 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정화는 또 그 무토를 보면 약한 정화는 강해지고 네 그런 또 강한 정화는 또 이렇게 설기시켜주는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상관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신나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의욕이 넘친다고 할까 이런 때가 되고 자수 같은 경우는 지지에서 자수가 왔는데 이 자수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그 지지에서 자수가 또 이제 관사론이고 이런데 해묘미의 도화살 운이기도 하고 결혼을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천간에 그런 무토 상관운이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자유롭고 막 이렇게 하든 지지는 사실은 뭐 그렇게 좀 정반대가 되는 좀 이렇게 안정되는 좋게 말하면 안정되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0대의 기축대운은 이제 식신이 굉장히 강하게 와서 이 지지에서도 사유축 금국을 재를 이루고 있고 천간에서는 이제 식신생재되고 이 사주는 사실 좀 여유 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유 있고 이제 나만을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주인데 이때는 이제 굉장히 바쁘게 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경인대운은 이제 기축대운에 그렇게 이제 바쁘고 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아무래도 지지에 이제 인성이 강하게 되고요. 이 신묘대운도 경인대운하고 신묘대운은 흐름 자체는 비슷합니다. 근데 천간에서 이렇게 신금이 오게 되면 이 경금에서도 역시 재가 강하게 오니까 인성이 이제 합거가 되고 신금 같은 경우도 이 편인의 기세가 좀 약해지잖아요. 지지에서는 이제 편인이 강해지는데 이거 천간에 그럼 이 경신금제를 어떻게 해설할 것인가 이 사주에게 있어서는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시지에도 상관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메일에서도 학원으로 이제 돈을 버셨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 사주가 쫓는 것은 그렇게 식신생재 상관생재가 되는 게 아니고 좀 편히 돈 벌고 그러니까 이 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이고 내가 이렇게 재미있게 살고 그래서 이런 천간에 이런 사주에 있어서 천간의 경신금은 식신생재 상관생재 되는 게 아니고 인성이 굉장히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재미로 이렇게 통변하는 게 제일 부합할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재밌는 거 한단 말이죠. 내가 재밌는 거. 그다음에 또 내가 재미로 이런 성과를 내고 싶은 이 사주 돈을 번다 이거보다는요. 네. 그래서 신묘대운도 이게
지지의 이제 묘목이 와서 이렇게 그 편인의 힘도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시고 또 천간에는 그것이 이제 화급금이 되는, 편제가 되는 굉장히 재미있고, 글쎄 어떤 뭐 결과물을 또 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돈 버는 때가 아니고, 네, 그런 공부하는 것, 결과물. 만약에 이사주 이제 명리학하고 인문학 공부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뭐 작품 활동하는 그런 뭐 화가나 그런 조각가나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제 글을 내가 그 이제 뭐 출판물을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시기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고 이러시면 뭐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네, 예, 들고요. 그다음에 임진대운 같은 경우도 뭐 임진대운은 이제 아무래도 경인신묘 임진인데, 임진대운은 이제 정관이고 수의 기운이 강해지고 이래서 신묘대운보다는 그런 활동하고 이런 것들은 훨씬 좀 더 약해지고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묘대운에는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 그거를 이제 뭐 매진하시는 게 뭐 그게 좋고, 아주 뭐 사주도 좋고 그래가지고요. 아, 여기도 또 있네요. 네. 투자나 돈에 대한 현실 감각이 떨어져 크게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 인문학과 명리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나 돈에 대한 현실 감각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편인이 강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격으로도 뭐 약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공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고 싶습니다. 금목상쟁이 더 격화되는 운이다. 천간과 지지는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네. 금목상쟁이 더 격화되는 운이라고 볼 수 없어요. 천간에서는 재를 쫓고, 이사주가 어떻게 재를 쫓아요? 내가 이제 재미를 쫓고, 지지에서는 인성이 강하니까, 편인이 강해지니까 이제 좀 더 그 나를 먼저 챙기는, 나를 위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나를 우선으로 두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네, 뭐 금목상쟁을 갖다가 이거 일주가 정화인데, 물론 이제 천간의 이 신묘대운에서 이 신금이 이 편인을 극을 하죠. 편인은 극을 하죠. 네, 이렇게 극을 합니다. 그럼 이 신금이 극을 하는 것은, 편인이 극을 하는 것은, 이 재라는 것은 이제 가장 그 주된 통변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게으름뱅이가 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무의도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고, 내가 이제 목표를 쫓아서 재미있게 사는 겁니다. 네. 천간에서 금목상쟁이라고 한다면, 이 신묘대운은 금목상쟁이 더 격화되는 운이라, 이건 천간과 지지의 금목상쟁이라고 얘기하신 거는, 저는 이제 천간은 천간이고 지지는 지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남편은 화가 매우 강한 사주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거는 이제 메일로 답장을 주시면 내일 그 사주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주는 그래서 뭐 제격사주인데 아주 인성이 아주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도 아주 이게 여기도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 이 얘기를 이제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플라톤의 국가론, 그 다음에 그리스 비극의 등장인물의 성격을 이렇게 명략적 관점에서 인간을 해석하고, 이걸 제가 이제 재밌어 하는 겁니다. 제가 재밌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선생님들의 이런 메일 이런 것들이 저로서 이제 굉장히 반갑죠. 이렇게 플라톤의 국가론 이런 것들도 십신으로 해석하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이렇게 재밌습니까? 근데 이걸 재밌어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편인이 강해서 그런 거죠. 편인이 강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편인이 쓰임새가 이렇게 커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를 하고 싶다고, 한 분은 교수를 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이제 관이 이제 좀 약하고, 네. 관이 사실은 이 사주는 무력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상관도 있고 막 그러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교수 같은 거 하려면 좀 관이 좀 강해야 됩니다. 그런 프로토콜에 이렇게 자기를 좀 맞추는.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워낙에 이제 예술가적 기질도 강하시고 자유분방하시고, 자유분방이 아니라 이렇게 좀 그렇게 틀에 파묻히기에는 운도 이제 상관운이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무자대운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교수까지 저도 뭐 교수 사주가 못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로서는 이렇게 편인을 이렇게 쓰는 제격사주. 이 제격사주가 이렇게 재밌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돈 쫓거나 뭐 그런 건 안 되지만 이게 편인과 제가 이렇게 유력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네, 그런 메일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이 사주를 봤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이렇게 메일 주시고요. 내일은 이 사주에 이제 남편 되시는 분과 이렇게 궁합을 또 이렇게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